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번 학기 1학년 일반화학 실험 1에 대한 강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벌써 다른 교수님들 수업에서 어쨌든 우리 학교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일단 3월 달은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얘기는 다 들으셨을 테니까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반화학 실험은 이론 수업과는 좀 다르게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 서로 모여서 7명, 8명이 한 계조로 얼굴을 맞대고 실험을 하는, 실험할 때 말도 하고 떠들고 막 토론을 하면서 일명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게 취약하다고 하는,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날리는 침방울, 즉 비말을 막 뿜어가면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요번 한 학기 동안에 일반화학 실험만큼은 다른 일, 다른 일반적인 이론 수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학교 전체에 일반화학 실험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토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오늘 강의 소개 내용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유념하셔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듣는데 이거 숙지 못해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어,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게 보통은 정상적인 대학교의 한 학기 동안의 일정이에요. 만약에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때부터 개강을 했다면, 보강주까지 포함해서 방학은 딱 요때, 수업을 요때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방학은 6월 22일부터 시작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뭐 보강주는 수업주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일단은 2주 늦게 수업을 해서 1주 뒤에 어쨌든 수업 한 학기가 마무리가 돼서 방학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학교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예외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일반화학 실험은 실험 한 반이 대충 한 45명 아니에요. 40명 이상, 45명 이하 요 정도 되는 클래스인데 보통 7개 조 내지는 6개 조로 전체 한 클래스가 굴러갑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한 조의 인원수가 보통은 7명, 많게는 8명까지 배치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한 조 테이블에서 7, 8명이 입을 딱 다물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토의하고 이야기해 가면서 진짜 격렬하게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말 그 위험하다는 비말, 즉 침튀김이 장난이 아닌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3월 2주 동안만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라. 학생들을 강의실에 모이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화학 실험은 언제까지 모이지 않게 할 거냐면은 오늘을 포함해서 3, 4, 5, 6, 7, 8주까지 여러분들이 얼굴 맞대고 실험을 하는 이 특별한 환경, 실험실의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100% 이때까지 8주까지는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강의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수업을 하는 그런 뭐라고나 할까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도 넓고 수업 중에 교수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대화하면서 떠들 일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럴 일이 그나마 적기 때문에 3월 2주 동안만큼은 3주차하고 4주차까지는 그냥 다른 과목들은 이론 과목들은 온라인 수업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일반화학 실험만큼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일반화학 실험실에서 거의 어, 이 독감 현황이 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이 또 터져버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실험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여유 기간을 두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모든 교수님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주차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월 말쯤 돼서 5월까지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낮 기온이 섭씨 25도가 이제 딱 넘어가는 상황이 돼요.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러스 활동이 어떻게 된다? 네, 이제 저하가 돼가지고 감기 이 퍼짐 효과가 확실하게 누그러질 거예요. 이때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이제 전망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더 이상 국내에서 뭐 확산 효과가 막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환자가 막 더 발생하는 막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소강 상태, 즉 거의 뭐 이제 마무리된다. 전국적인 병증이 다 마무리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확실히 학교 전체적으로도 학교를 다 나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 가봐야 알겠는데 현재 계획은 이렇다는 거. 8주까지만 일반 학실험은 일단은 실험실에 모이지 않도록. 나머지 이론 수업들은 4월 달에는 학교 다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주차는 실험 수업 못하고 지금 오늘부터 3주차부터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출석 체크 겸 과제를 꼭 제출합니다. 교수가 과제를 다 내드려요. 오늘도 과제 낼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여러분들 영상 100%다 보시고 과제까지 제출하셔야 어떻게 뭐가 된다? 네, 출석 인정이 돼요. 앞으로 6번 동안 그렇습니다. 3, 4, 5, 6, 7, 8주차까지요. 자, 다음 9주차에서부터는 직접 이제 학교 나오셔야 됩니다. 9주차부터는 실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먼저 여러분을 실험실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강의실로 부를 겁니다. 강의실에서 실험 5와 실험 6,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될 실험에 대한 기본 이론과 배경, 실험 방법을 교수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강의실에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강의실에서 그 내용을 듣고 다음 주에 실험실로 모여서 5번 실험을 하고 실험 5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실험실로 모여서 출석을 해서 실험 6번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론 강의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왜? 실험 7과 8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얘네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이론 강의에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험 7과 실험 8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실험실로 오셔서 실제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15주차에 기말고사 보는 거예요. 실험을 몇 번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과제 보고서가 아니라 실험 보고서가 나갑니다. 실험 보고서를 총 4번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번 학기에 실험 보고서를 총 8번을 제출해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온라인 수업 출석용 과제를 6번을 여러분한테 내드리고, 6주 동안 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4번에 걸쳐서 실험 보고서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한 학기가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거다? 네, 학점을 학기 말에 부여를 할 겁니다. 대학교도 어쨌든 학교이기 때문에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름하여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안 경험해봤던 대학교 방식의 학점이라는 걸 받게 될 겁니다. 자,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까지 뭐 이런 걸 주려면은 교수가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먼저 기말고사는 100점 만점, 교수가 10문제 출제할 겁니다. 서술형 문제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단답형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자, 과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기간까지 과제는 6번 나갑니다. 과제 하나당 10점 만점이고요. 실험 보고서는 4번 나가기 때문에 실험 보고서 하나당 10점 만점이어서 4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결석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3점, 지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을 감점을 해서 총점 400점 만점으로 어떻게 400점 만점이 아니겠네요. 미안합니다. 300점 만점. 300점 만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총점을 모두 합산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매겨요.
총점을 이 반에서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을 1등으로,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받은 학생을 꼴등으로 해서 석차를 매긴 다음에 위에서부터 끊어가지고 학기가 다 종료가 되고 나서 교수가 ABCD 학점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맞아. 요거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교수님, ABCD 학점 주실 때 A 학점하고 B 학점, 가장 좋은 학점을 몇 퍼센트나 주실 겁니까?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왜냐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업을 따라오는 분위기, 뭐 이런 걸 보고서 되게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한다. 그게 내가 판단했을 때 기준이에요. 교수가 판단했을 때 기준이에요. 진짜요. 이거는 매년마다 그리고 같은 학기라도 내가 이 수업 말고도 다른 두 과목이 일반학 실험이 더 있는데 다른 클래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 클래스가 진짜 열심히 한다 막 이래버리면 당연히 A 학점과 B 학점 좋은 학점을 막 뿌려요. 근데 그냥 대충 고냥고냥 해. 그냥 막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이구나 막 5월 달부터 막 이제 실험하니까 막 아직은 우리가 대학생인가 아직 고딩인가 막 이렇게 막 학식을 먹을지 급식을 먹을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수업 분위기가 별로 막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상태로 한 학기를 막 끝마치고 나면 교수가 힘도 들고 짜증도 나요.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적극성. 잘 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열심히 따라올 수는 있는 거지. 그런 겁니다. 교수도 인간입니다. 로봇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F를 무조건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걸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1번.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부정행위한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무조건 이유 불문 F 주고 내쫓을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출석 미달자. 이게 우리 학교에 전자출결 시스템이라고 유체크 시스템이 있는데 1주차에서부터 8주차까지는 교수가 3주차에서부터 8주차까지는 교수가 직접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강이라고 할게요. 네, 그냥 온라인 동영상이라고 할게요. 온라인 동영상 시청 100% 했는지 확인하고 그 영상 수업에 맞는 과제를 제때 제출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하면은 출석 인정이라고 유체크에다 교수가 직접 일일이 개인별로 다 입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가 되는 건데 이거 학칙이에요, 학칙. 학교 규정이에요. 전체 15주 수업이고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총 30시간이에요. 30시간 중 4분의 3에 해당되는 시간, 즉 23시간 이하로 출석이 찍혀 있는 케이스. 한 학기 동안 유체크 교수가 신나게 교수가 체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어, 전체 30시간 중에 23시간밖에 수업을 안 들었어. 23시간 출석으로 딱 찍혀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F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24시간 이상은 되어야 시간 이상이요. 마우스로 글씨 쓰니까 조금 이해를 해줘. 글씨 못 써도 24시간 이상 출석을 찍혀 있어야 F가 안 나가요. 출석 미달자는 절대 점수 주지 말라는 우리 학교만의 학칙일 것 같아요? 아니요. 전국에 있는 교육부에서 내려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준 대학교 학칙 기준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고서 베껴 쓰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과제 내면 교수는 온라인으로 과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친구의 보고서를 막 미친 듯이 베껴 쓰거나 또 걸릴까 봐 조금 눈치 보니까 기술적으로 막 동사 바꾸고 주어의 조사 바꾸고 부사 바꿔가지고 매우 밝은 색이 나왔다. 근데 진짜 밝은 색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진퉁 밝은 색이 나왔다. 찐 밝은 색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콩 바꿔가지고 보고서를 베껴서 내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오실 때 자소서들 많이 써보셨죠? 요즘 아주 훌륭한 기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소서 복제 검색 프로그램을 돌려봐가지고 그 결과로 어,
남의 보고서와 일치율 막 70% 이상 막 나온다. 80% 이상 막 7, 80%막 넘게 나온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 걸 베꼈는지 교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둘 다 F 주고 말 거예요. 보통 단체로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단체로 6명이 F 동시에 뜨는 경우가 봤어. 일치율 70%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로 보고서를 쓰세요. 그런 걸 봐야 교수도 감동을 느낄 거 아니에요. 잘 몰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9주차부터 실험실에 직접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복장이 아주 불량한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킹 시국에는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되겠죠. 보안경은 실험실에 있어요. 예, 이따가 강의 동영상 같은 것도 시청하도록 교수가 이제 링크 다 온라인에다 걸어놨는데 그것까지 보시면은 보안경이 실험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복을 입고서 실험을 시작해야 되는데 실험실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온다거나 실험복을 막 풀어 헤치고 댕겨. 실험복을 입었는데 앞에 단추 안 잠그고 막 배를 내놓고 댕겨. 막, 어? 이런 친구들. 교수가 그렇게 하지 말고 복장 똑바로 해라라고 경고 조치 한번 할 거예요. 근데 보통 한 번 하면은 그냥 유쾌해. 그냥 대충 이 교수가 얘기하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웃어 넘겨. 근데 나는 잔소리를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똑같은 말 두 번 하게 반복한다 그러면 무조건 F 줄 수밖에 없어요. 교수는 한 명인데 학생은 40명에서 45명 사이 정도가 한 클래스인데 40번 얘기하려고 해봐요. 엄청 힘들겠죠? 그쵸? 네, 서로 힘들지 않게 갑시다. 이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실험 교재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는데 실험 교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실험 교재 겉에다가 학번 이름 적어가지고 실험 교재를 보면서 실험을 해야죠. 그쵸? 거기 실험 방법도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실험 관련 이론도 적혀져 있고, 막 그런데. 그렇죠? 예,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개 사항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교수가 F 줄 일은 없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아무리 못 받았다 해도 D는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고사, 이때가 얘기했던 거 종합합니다. 중간고사 8주차까지는 실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각 주차별로 실험 주제에 맞는 영상과 실험 설명을 시청하고 교수가 제시하는 과제를 작성해 제출해야 됩니다. 9주차부터는 실제 등교해서 수강을 하고 기말고사까지 보면 학기가 끝납니다. 각 주차별 영상은 이 클래스의 온라인란에다가 공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이 바로 온라인 탭에 들어가 있는 영상이죠. 각 주차별 과제는 이 클래스의 과제란에 공지를 합니다. 과제란도 또 찾아보세요. 이 클래스의 메뉴가 강의 계획서 그거 바로 밑에 온라인 강의 그 밑에 공지사항 그 밑에 뭐 과제 뭐 이렇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교수가 그때그때 올려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주차에서 8주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영상 강의의 공지날 그러니까 영상 강의가 올라온 날이 뭐 3월 16일이다. 그러면은 3월 16, 3월 17. 그러니까 그날을 포함해서 이틀 이내에 시청률 100%, 즉 확실하게 다 봐야 되고 영상을 봐야 되고 영상이 오늘 올라왔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 과제 제출 기한까지 확실하게 제출. 영상 끝에 보면 과제 언제까지 내라. 제출하라. 이 클래스에 올려놔라. 분명히 내용 써 있어요. 이 클래스 분명히 안내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업로드 하셔야 돼요. 과제 업로드.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친구는 교수가 확인을 해서 유체크에다 출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위 두 가지 가만 하거나 나를 못한 경우, 가를 못하고 나만 하는 경우, 이런 친구가 있겠죠.
그럴 경우엔 지각으로 체크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했을 경우. 둘 다 못했다. 그럼 당근 결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모든 사항은 유체크 시스템에서 일일이 교수가 입력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제때 제출된 과제는 과제 점수에 종합이 됩니다. 과제 점수 몇 점 만점이라고 했지? 과제 60점 나가니까, 예, 6번 나가니까 6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점수가 채점돼서 들어가는데, 기한 내에 과제를 제출을 못했어. 그러면 일단은 뭐 지각이나 아니면 결석이 되겠죠.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라도 교수한테 따로 별도로 교수의 이메일, 교수한테 따로 이메일을 보내는 친구, 이런 친구야. 이런 친구는 교수가 이메일로 과제를 받아서 과제 점수를 빵점으로 입력 안 하고 부분 점수도 반드시 꼭 줄 거예요. 제출 안 하면 빵점입니다. 무조건 과제 점수. 지각 아니면 결석일 수 있는데 과제 점수가 이 60점 만점에 지금 포함되는 내용으로 합계가 안 된다는 얘기야. 채점할 과제가 있어야 점수를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려면 강의 교재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강의를 들으면 강의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학교 TIP동 학교에 구내서점이 있어요. 구내서점에서 일반화학 실험 교재를 팝니다. 비싸냐? 아니요. 4,500원. 현금으로 내면 4,000원이래. 되게 싸죠? 52페이지 정도 됩니다. 표지 포함해서. 얇아요. 이 책을 준비하셔서 동영상과 함께 시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학교에 이제 기숙사 있는 친구 가까우니까 그게 구매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4월 달부터는 학교로 이제 여러분들 등교하라고 하니까 그때 구매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실험 교재 전체에서 출제가 됩니다. 표지 포함해서 52페이지인데 내용을 보면 한 45페이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44페이지밖에 안 돼요. 4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4페이지가 글자가 빽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영상 또 올라오겠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간단하게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1에 대한 주제, 소개, 실험 1의 실행 영상, 조교가 직접 나와서 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어떻게 뽑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실험 1의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관련 사례를 교수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설명을 신나게 할 겁니다. 또 플러스 조 인원 편성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요 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친구 대충 한 42, 3명 되는 것 같은데 요 인원들을 1조에서부터 7조까지 나눠가지고 조 편성도 해주고 동영상에서요.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 실험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 잘 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이 요령대로 나중에 실험 보고서 직접 학교에 나와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요 요령대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이 영상이 끝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강의 잘 보시면 영상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요. 1차시하고 2차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1차시 영상이고요. 2차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서 어떻게 예, 실험실 안내 영상인데 이거 잘 시청하시고 그리고 과제란에 교수가 어떤 과제를 제출하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하셔서 어떻게 제 시간 안에 과제를 제출하시길 바래요. 첫 단추 띄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과제 깔끔하게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